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입니다. 요즘 식물 인테리어를 뜻하는 신조어인 플랜테리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식물 풍수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식물들이 집 안팎의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식물을 집안에 두면 공기 정화와 초록색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식물을 놓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중에서 재물운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걸 어디에 놓으면 좋은지 그 위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재물운 불러오는 첫 번째 식물은 염좌입니다. 다육과 식물인 염좌는 잎의 모양이 동전을 많이 닮아서 돈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 모양을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진짜 동전이 다닥다닥 달릴 것 같지 않으세요? 염좌는 다육과 식물이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추위에는 좀 약하니까 겨울에는 꼭 실내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좌를 10년 이상 키우다 보면 2월에 하얗게 예쁜 꽃이 피는데 염좌가 꽃을 피우면 행운과 재물운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염좌 키우시는 분은 꼭 꽃까지 피워서 행운과 재물운을 모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운 불러오는 식물 두 번째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녀서 집안의 양기를 올려주고 음기를 없애주는 에너지가 강한 식물인데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공적인 협력과 거래를 상징하고 잎 모양이 동전 모양으로 둥글어서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고무나무 화분은 개업 축하 선물로도 최적인 데다가 신선하고 생기 있는 느낌도 주고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대표 식물인데요. 잎이 좀 넓어서 먼지가 자주 내려앉으니 잎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키우면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재물운 불러오는 식물 세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그대로 돈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잎의 모양이 엽전꾸러미에 붙은 돈을 닮았는데요. 꽃말은 부귀와 재물, 번영을 의미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나무 영순이로 돈나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재물과 관련이 아주 깊은 식물로 햇볕이 좀 부족해도 잘 자라고 물도 한 달에 한두 번만 주면서 키우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키우기 쉬운 식물인데요. 금전수는 전자파도 차단하고 음이온을 방출해서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인 식물이니 금전수 잘 키우셔서 건강운과 재물운 두 가지 모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운 불러오는 네 번째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행운을 상징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식물인데요.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걸러주고요. 집안을 양의 기운으로 채워주어서 가족들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하나쯤 현관문 근처나 TV 옆에 두시면 집안 공기도 맑아지고 전자파 차단에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재물운 불러오는 다섯 번째 식물은 난초입니다. 풍수상 뾰족한 식물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난초는 예외로 재물운과 집안의 운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이거든요. 이런 난초에 꽃이 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초는 관리가 어려우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고요. 또 몰락한 집안의 나는 좀 시들거나 죽어버리고 성공한 집안의 나는 생기가 가득하고 화채의 기운도 좋아지는 것인 만큼 이런 난초는 주인과 기운을 함께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 난초를 키울 때는 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서 예쁜 꽃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화분이 몇 개나 있나요? 식물의 개수가 거실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가족들의 기운이 모두 식물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식물이 많으면 몸도 피곤해지고 만약 아픈 가족분이 계시면 그 기운이 식물에게 빼앗겨서 조금 더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식물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식물의 개수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다른데 4인 가족 기준이면 거실에 한 두세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한 2인 가족 정도면 한두 개 정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식물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아무 곳에나 두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나침판으로 잰 다음에 북동쪽이나 남서쪽 방향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두 군데 방향은 귀문 방향으로서 귀신이 드나드는 위치입니다. 자, 귀문 방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싱그러운 기운을 주는 녹색 화분을 두시면 좀 나쁜 기운은 설기시켜주고 좋은 기운이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집안이 늘 편안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키우기도 쉽고 건강은 물론 재물운까지 불러오는 식물을 알려드렸는데요. 식물 풍수를 잘 활용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가족들이 생활의 활력을 찾아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재물운 가득한 풍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4년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날을 정해야 할 때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